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매하시면서 관심 가지고 있던 사건이 갑자기 취하되거나 또는 뭐 기각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취하, 취소, 기각,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경매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입찰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취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각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왜 자기들 마음대로 채권자가 돈 받겠다고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경매 비용까지 납부하면서 몇백만 원씩 왜 법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기각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에 6월 7일 날 원래 경매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가 기각돼서 없어진 물건입니다.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진행이 될 사건이 기각이 예상됐던 물건이기 때문에 아예 홍보도 안 했었는데 다른 데들 어떻게들 다른 데 올려놓은 거 보시고 또 본인 스스로 대법원 사이트 가서 보시고는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나름 김해에서는 인기가 있는 부원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왜 저는 홍보 자체도 안 했었고 문의가 오면은 진행될 사건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보면은 전입 날짜가 2015년 12월 17일 그리고 그날 확정 받았고요. 그죠? 그날 확정 받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대로 했습니다. 보증금 3억이랍니다. 전입일이 2015년 12월 17일 확정도 그날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 보증금 3억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등기부를 보면은 2014년 10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이렇게 돼 있고요. 2016년도 보면 2016년 12월 30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에리 대부라는 데서 7,800만원 돼 있네요. 금액 7,800만원 돼 있는데 금액 7,800만원 나간 거 보면은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는 아파트 시세가 많이 높았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근저당은 2016년 12월 30일 전입일은 훨씬 빠르죠. 그죠? 1년 정도가 빠른 2015년 12월 17일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나서 배당을 받을 때 자기가 받을 돈이 3억이잖아요. 3억을 다 못 받았다. 예를 들면은 2억 5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경매는 왜 하는 겁니까?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경매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경매 신청도 여기 이 에리 대부회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렇게 하면은 낙찰이 되고 이 임차인이 받아가고 임차인이 순서가 빠르잖아요. 2015년이고 그날 확정까지 다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까지 있으니까 경매가 되면은 세금이나 먼저 이제 나갈 게 있으면 공제되고 그리고는 이 임차인이 3억을 다 받고 남는 게 있어야지 이 근저당권자가 받는 거예요. 경매 신청안. 그러면 최소한 3억은 훨씬 넘게 낙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시세 있지 않습니까? 시세 때문에 제가 여기 준비를 미리 해놨는데 이 평수입니다. 이 평수 같은 경우에 시세를 요즘 보자고요. 호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가 아니라 매도 호가입니다. 부동산 매도 호가 나오는 게 3억 4,500, 3억 5천, 3억 4,500 내려가면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물론 층이나 방향 따라 다르지만 여기 보면은 초급매 해가지고는 105동 5층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란 의미가 뭐예요?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하고자 하는 게 경매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에 낙찰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사도 3억 3천짜리 있는데 물론 층은 다릅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경매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1차가 4억 200이었습니다. 감정이.
2차가 3억 2160이에요. 3억 2160. 아까 시세 보셨죠? 매도 호가 보셨죠? 매도 호가 뭐 보셨다면 이 금액에 누가 입찰을 들어오겠습니까? 3억 2160에.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2억 5,728만 원이 된 겁니다. 2억 5,728만 원 최저가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어떤 저기를 하냐면은 법원에서 볼 때는 뭐 예상 낙찰가가 얼마다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최저가 낙찰이라는 기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상 배당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최저가가 2억 5,728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5,728만 원 최저가에 만약에 낙찰,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낙찰이 되면 경매 비용이 375만 원 있거든요. 이거부터 공제하거든요. 빼고 2억 5,353만 원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 게 3억이에요. 임차인도 다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매수인 인수하니 경매가 자체가 없으니까 경매 신청한 대부회사는 자기들이 7,800만 원 지금 채권 최고액 돼 있죠. 그죠? 근데 선순위 임차인도 다 못 받았는데 이 채권자가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 경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법원에서는 무익녀라고 합니다. 무익녀. 자, 이렇게 이제 무익녀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은 문서 송달 내역 열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거를 당신 돈 채권자한테 이대로 진행이 되면 이 최저가 낙찰이 되면 당신한테 하나도 배당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배당이 될 정도의 금액으로 당신이 매수 신청을 하겠느냐라고 통지가 갑니다. 여기 간 거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죠? 채권자, 그죠? 원래는 캐피탈에서 이제 아까 대부회사로 넘어간 거죠. 하여튼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5월 15일 날 발송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채권자는 뭐냐면은 지금 최저가 낙찰은 아니지. 그래도 꽤 높게 예상 낙찰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더 높게 들어오면 좋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뭐 어느 정도 선을 받아도 낙찰을 받아서 일반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같은 아까 5월 15일 날 보냈죠. 그 이후에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채권자 측에서 매수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액션이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그래? 너 안 한다는 소리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뭐죠? 여기 보면은 5월 28일 날 그죠? 채권자 측에다가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해 버리는 겁니다. 경매는 이건 네가 신청한 경매는 기각됐다. 안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는 뭐죠? 그렇게 되니까는 아니라 그렇게 돼서 이 경매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경매 물건을 저희가 이렇게 나오고 법원에서 이제 발표가 되지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뭐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들이 아무 물건이나 홍보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개 중에는 보면 저도 인터넷 보면은 이거는 진행될 물건도 아닌데 막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 있어요. 나쁘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분석해보고 일반 고객들이 받아도 되는 물건 그런 걸 홍보를 하고 해야지.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기각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이 끝까지는 안 갈 물건들을 분석하면 보입니다. 그것도 분석 못하면 컨설팅 그만둬야죠. 그래서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올렸는데도 다른 데서 보고 문의가 오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뭐 99%다 뭐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뭐 사람이 100%란 거 없으니까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뭐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다음에 다른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서로 그런 협의하에서 또 진행을 해본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저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올려놓고 의뢰비 받아먹고 입 싹 닦는 그런 사람들 컨설팅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보거든요. 어느 업계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뭐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뭐 욕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자예요. 네, 임차권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야 돼요. 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계약 기간도 끝났고 나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요. 내가 그만한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세가 폭락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정 힘들면은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시세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시세가 많이 내려가 버리면은 뭐 이 사람한테 지금 3억을 내줘야 되는데 아까 시세 보셨잖아요. 금매 3억 3천도 있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 되겠습니까? 대출을 받아봤자 3억을 못 내주잖아요. 내 돈을 합해서 내줘야 되는데 힘들고 그리고 또 전세가도 많이 내렸거든요. 새로운 사람 전세를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또 내줄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꼭 이사는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 전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부득이하게 막 돈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받지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갈 때 전출을 하더라도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날짜가 여기 나오는데요. 2018년 1월 5일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018년 1월 5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등기는 경매는 언제 들어왔냐면은 2018년 10월 5일이에요. 경매는 10월 5일 날 들어왔고, 그죠? 같은 해 1월 달에 이분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렇게 경매 날짜보다, 그죠? 경매 기입 등기보다 빨리, 그죠? 그 이전에 그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을 받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죠? 임차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해서 탄탄하게 하느라고 배당 요구까지 다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앞에 뭐 기각하고는 별도로 제가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물건 굉장히 관심 가는 거 가지고 싶은 게 나왔다 이러면은 분석을 잘 순서히 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채권자한테 예를 들면 낙찰 예상가 대충 나오잖아요. 경매가 1차 있고 그 다음에 2차 있고 3차 있고 요즘 시세를 보니까 이 경매권은 3차 정도 가야지 낙찰이 되겠다. 아니면 2차에 낙찰이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상되는 금액 또는 그 회차의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물론 최선순위 그 채권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건처럼 후순위 채권자가 그죠? 후순위 채권자 경매 신청을 했을 땐 이 사람한테 배당이 돌아가지나 한 번 유찰이 돌아가지나 예를 들면은 이건 3차 가야 되겠는데 그럼 3차 최저가를 적용시켰을 때 이 사람한테 배당이 돌아가지나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갖다 보고 이게 그러면은 무익료로 해서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분명히 무익료인데 입찰이 정해진 날짜에 있지 않았습니까? 진행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배당하는 그 순서에 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고 그때 돼서 이제 낙찰된 후에 우리가 이제 1등 낙찰된 후에 배당을 해봅니다. 경매계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낙찰을 우리는 받았다고 막 기분 좋다고 친구한테 한턱 쏘고 했는데 기각이다 하고 뒤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저희 이제 뭐 교육생들 스터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제 버벅거리더니 요즘은 되게 잘 알아요. 이제는 오늘도 뭐 카톡 와서 이런 물건에 소장님 관심이 있는데 그 물건 좋아요. 입지도 좋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입지가 좋아서 해보시라고. 그래서 자꾸만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그죠? 뭐 권리 분석의 하자라는 게 임차인 보증금 인수하고 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끝까지 진행이 돼서 내 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없어질 물건인지 그런 부분을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죠? 첫 번째 무익료라는 거, 무익료란 개념.
그죠? 무익녀 개념. 무익녀가 예상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매수 신청서라는 걸 발송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은 되는데 아니면은 법원에서 기각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곁들여서 주택 임차권이란 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